내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왜 혜택은 줄어드는 걸까요? 2025년 실손보험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릅니다. 2025년부터 실손보험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자동 청구 시스템 확대, 보험료 차등화, 비급여 항목 축소까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내가 내는 돈, 그리고 받는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죠? 보험사 직원도, 병원 관계자도 아무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실손보험의 모든 것, 이 영상 하나로 끝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손보험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병원비 돌려받는 보험, 의료실비 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가입해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보험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가입은 쉬웠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 해마다 보험료가 오르지? 실손보험이 1세대, 2세대, 4세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번엔 또 뭐가 바뀐다는 거야? 이 영상에서는 그런 복잡한 질문들에 쉽고 명확하게 정리된 정보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실손보험 개편 관련한 수많은 기사와 전문가, 코멘트를 모으고 보험업계 내부자 의견까지 취재해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용어, 어려운 조건들 다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핵심만 담았습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025년 실손보험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콕 집어서 쉽게 알려드리는 스토리뱅크입니다. 왜 실손보험은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 실손보험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말이 낯설지도 않죠? 누구는 말합니다. 보험사가 또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누구는 말하죠. 매년 오르는 보험료 이제 무섭다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도대체 실손보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손보험은 2003년 민영의료보험의 형태로 처음 출시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아주 혁신적인 상품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잘 돌려줬다는 겁니다. 진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환급해주다 보니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사가 아닌 다른 가입자 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 쌓이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서 많이 쓰면 모두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결국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실손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4세대 실손보험. 그리고 2025년 개편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첫째, 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보험사는 공공성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기업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면 상품 유지가 어렵습니다. 둘째, 의료 소비 조절.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미용 목적의 치료까지 환급해주는 구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셋째, 공정한 보험료 구조 설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덜 내자는 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공평하게 나누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바뀌는 실손보험,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이번 2025년 개편,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손보험 개편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스템의 디지털화, 즉 종이 서류 없는 시대, 보험료 차등제 강화로 많이 쓰면 더 내는 구조 심화, 보장 항목 조정으로 불필요한 진료에 대한 포장 축소. 이 세 가지는 모두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병원에 다녀온 뒤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입금계좌 명세서까지 직접 출력하고 스캔해서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병원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 가입자는 앱 하나로 청구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이 디지털 청구 시스템은 2024년부터 일부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를 모두 똑같이 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개편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강화됩니다. 이미 일부 적용되던 2차 등재는 앞으로 더 정밀하게 더 많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비급여 이용 금액이 기준보다 많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신용카드 과소비를 하면 등급이 내려가고 이자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미용 목적, 예방 목적 진료는 보장에서 아예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레이저 시술, 건강검진 목적의 초음파 등은 이미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이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성 가입자나 중장년층에게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은 유지됩니다. 다만 청구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보험료 차등제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2025년 이후 가입자는 개편된 약관, 새로운 보장 범위, 강화된 차등제 구조가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폐지를 고민하시는 분이나 신규로 가입할 계획 있는 분은 반드시 이 내용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보험금 청구. 이제 예판하면 충분합니다. 둘째, 많이 쓰면 보험료 더 내야 합니다. 셋째, 보장받는 범위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변화 중 첫 번째, 청구 시스템 디지털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진단서 떼고 영수증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스캔한 뒤 보험사 앱에 하나하나 업로드해야 했더니 심지어 어떤 병원은 이건 보험 청구용 서류가 아닙니다 라며 서류를 다시 떼오라고 하는 일도 있었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동 청구 시스템 전면 확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 진료 정보가 병원 전산을 통해 보험사로 자동 전송됩니다. 가입자는 앱이나 문자 알림을 통해 청구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보험금 청구 완료. 이 시스템은 이미 2024년 일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의 경우 정형외과에서 무릎 치료받을 시 진단서 발급비 2,000원, 진료비 영수증 출력, 스캔 후 앱 업로드, 심사까지 57일 소요됐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자동 전송되고 가입자는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23일 내 지급 완료됩니다. 시간과 노동, 비용까지 줄어듭니다. 이제 보험금 받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청구가 귀찮아서 못 받았다는 말, 서류 준비하다 지쳐서 포기했다는 말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령층,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연결된 이 시스템이 정말 큰 편의를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 의원, 일부 중소병원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수 있고 비급여 항목에 따라 일부 정보는 자동 청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청구 등록은 가입자가 직접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뗄 필요 없습니다. 앱 하나면 끝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보험금이 들어옵니다. 자, 청구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제는 쓰는 만큼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보험료 차등화, 그 흉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요? 실손보험은 쓰려고 드는 건데 그럼 병원 가지 말란 소린가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바로 2025년 실손보험 개편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함께 나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소수의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60% 이상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나머지 90%가 분담해온 겁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보험료 차등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구조가 더 강화됩니다. 이용 실적이 많은 가입자는 다음에 갱신 시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되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년 연속 비급여 이용액 일정 기준 초과 시 기본 보험료의 2배에서 3배까지 인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할인 혜택도 검토 중입니다. 이제는 실손보험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구조는 마치 신용카드의 등급제도와 비슷합니다.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가 잦은 사람은 높은 이자를 물고 혜택도 줄어들죠. 반대로 신용이 좋은 사람은 혜택이 많고 이자도 낮습니다. 보험도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쓴 만큼 보험료도 변한다는 논리.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나처럼 감기나 소소한 통원 치료 몇 번 받은 사람도 해당되나요? 그럼 병원 가기 무서워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감기, 예방접종, 약 처방 같은 급여 항목 중심의 이용은 차등제 기준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도수치료, 매년 고가의 건강검진,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등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물론 이 제도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진짜 필요해서 병원을 자주 간 사람도 보험료 폭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비급여 기준 자체가 모호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2025년 개편에서는 정교한 기준 마련과 의료 남용과 필요 진료 구분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병원 자주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반복적인 비급여 고가 진료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실손보험도 사용 패턴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자, 보험료 구조가 이렇게 바뀌고 나면 다음으로 궁금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포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포장도 못 받게 되는 걸까? 다음 파트에서는 2025년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 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병원비도 안 돌려주는 거 아닌가요? 이럴 거면 실손보험 왜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목소리 많습니다. 그만큼 2025년 실손보험 개편의 가장 민감한 포인트 중 하나는 보장 범위입니다. 무엇을 포장하고 무엇을 더 이상 포장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실제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거의 다 보장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용 목적의 치료, 예방 차원의 검사,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시술까지 모두 보장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험금 지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정작 꼭 필요한 보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장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치료. 첫 번째 예시입니다. 피부 미백 레이저, 기미주근깨 제거 시술 예방 목적의 검사. 두 번째 예시입니다. 건강검진용 초음파, 종합검진 CT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반복적 치료. 세 번째 예시입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이런 항목들은 점차 비급여 중에서도 보장 제외 가능성 높은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어씨는 매달 한 번씩 목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보험금으로 절반 이상 돌려받았지만 2025년부터는 의학적 필요성 인정이 안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주부 B씨는 정기적으로 피부관리 시술을 받습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는 일부 보장이 가능했지만 미용 목적으로 간주되면 포장 불가로 변경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나도 도수치료 받고 있는데 건강검진도 이제 보험 안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의료가 점점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지금 실손보험은 점점 정말 꼭 필요한 치료에만 집중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외래진료, 입원, 수술, 약제비 등은 기존처럼 보장됩니다. 문제는 오직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부분만 조정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보장 제외 기준은 보험사별로 약관에 명시되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점점 더 선택적 보장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용 예방 목적 치료는 이제 제외 대상입니다. 내 보험, 지금 어떤 항목이 보장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실손보험 이제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해지해도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손보험을 유지할지 말지, 누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현실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자꾸 오르고 포장받는 항목은 점점 줄고 병원에 가면 보험금 받기도 쉽지 않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이럴 거면 실손보험 그냥 해지하는 게 낫지 않나? 오늘 이 시간 그 고민에 대한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여전히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고액의 입원 치료, 만성질환의 지속적 진료, 이런 상황에서는 실손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2030대 건강한 직장인의 경우 병원 이용이 거의 없고 건강검진 외에 특별한 진료가 없다면 실손보험 대신 적립성 보험 플러스 긴급의료비 준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 나이를 늦출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4050대 가족 부양세대자의 경우는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 증가,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 병행 시기로 실손보험 유지는 권장됩니다. 특히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 유지가 유리한 경우 많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층인 경우는 병원 이용 빈도 증가, 만성질환 관리 본격화, 실손보험이 사실상 생계 안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상승 부담이 크기 때문에 포장 항목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함부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더 비싼 보험료, 더 좁은 보장 범위, 그리고 가입 거절 가능성까지 세 가지 위험이 동시에 따릅니다. 2025년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강화된 차등제와 축소된 보장 구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관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병력 여부, 병원 이용 빈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무조건 유지도, 무조건 해지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 연령, 병력에 맞춰 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해지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세요. 어떤 항목이 보장되고 있는지, 얼마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그 확인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년 실손보험은 청구 방식, 보험료 구조, 보장 항목까지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둘째,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시대가 본격화되며 보장 범위는 더 정밀하게 좁아집니다. 셋째, 실손보험이 여전히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맞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내 보험 약관을 열어보는 것. 내가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항목이 보장되고 어떤 항목은 제외되는지, 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혼자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다시 짜보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실손보험, 여러분에게는 지출입니까? 아니면 보장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험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더 정확한 보험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